단 한 방울의 무색무취한 독이 투명한 수정 술잔 속에서 그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그 끔찍한 운명에서 구해낸 것은 수십억 원의 자산이나 철옹성 같은 경호가 아닌 한 어린 소녀의 겁에 질린 속삭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절대로 빨간 넥타이 매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야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서울 강남의 눈부신 타워로비에서 시작됩니다. 때는 평범한 수요일 아침 7시 30분, 72세의 정윤호 회장은 평소처럼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그때 그의 앞을 막아선 것은 비서가 아닌 20년간 묵묵히 건물을 청소해온 김복순 여사의 8살 손녀 민지였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떨림과 함께 전해진 아이의 눈빛에는 단순한 부탁이 아닌 공포에 가까운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30년간 사업 세계의 냉혹함을 겪어온 그였지만 아이의 순수한 눈동자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은 그의 가슴 깊은 곳에 기묘한 불안감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정 회장은 아이의 겁에 질린 얼굴에서 차마 시선을 뗄 수 없어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약속이 자신을 향해 조여오던 죽음의 덫을 피하는 첫걸음이자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하게 될 서막이었음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회사에 명운이 걸린 500억 원 규모의 해외 계약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언론의 섬광 속에서 정 회장은 민지의 경고를 따라 평소 즐겨 매던 붉은색 대신 짙은 남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행사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모두가 축배를 들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는 불길한 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현실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10년간 그림자처럼 그를 보좌해온 보안팀장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상자를 열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 아침 회장실에 준비되었던 바로 그 붉은 넥타이가 있었습니다. 팀장은 넥타이의 안감을 조심스럽게 뒤집어 보였고 그곳에는 쌀알보다도 작은 크기의 초소형 촬영 장치와 도청기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보안팀장은 침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축배를 위해 준비되었던 회장님의 술잔에서 미량의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정 회장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등줄기로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계획된 소리 없는 암살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아직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곧장 1층 로비로 향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저 어린아이가 이 모든 것을 알았을까? 차갑고 광활한 대리석 바닥 한쪽 구석에서 청소카트 옆에 쭈그려 앉아 할머니의 낡은 스웨터 소매를 만지작거리는 민지가 보였습니다. 수천억 원을 호령하던 거인은 자신의 모든 권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아이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생 내본 적 없는 절박함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제발 알려주렴. 그날 어떻게 알았니? 아이는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울음이 터질 듯한 목소리로 전날 밤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일이 늦어져 함께 남아있던 그 늦은 밤, 아이는 텅 빈 회장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어른들의 소곤거리는 목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박준호 부사장과 낯선 남자, 그리고 정 회장과 30년을 함께 산 그의 아내였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아내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정 회장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이걸로 계약식 영상을 조작하고 와인 한 잔으로 심장마비처럼 보이게 하면 모든 게 완벽해. 당신은 회장이 되고 난 이 지긋지긋한 늙은이에게서 해방되는 거고. 정 회장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집안을 감돌던 싸늘한 공기의 정체는 단순한 권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이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적의 정체를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반격할 증인과 정황을 손에 쥐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무기를 손에 쥐었다고 생각한 순간 적의 대포는 이미 불을 뿜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다음날 새벽 6시, 대한민국 모든 언론과 포털 사이트의 헤드라인은 단 하나의 이름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정윤호 회장, 3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 박 부사장과 아내가 몇 달에 걸쳐 치밀하게 조작한 회계장부와 증빙 서류들이 이미 검찰에 제출된 뒤였습니다. 9시 정각,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회사로 들이닥쳤고 그의 30년 역사가 담긴 회장실은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의 무자비한 폭격 속에서 그는 범죄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더욱 참담했던 것은 배신의 연쇄였습니다. 어제까지 충성을 맹세하던 임원들은 긴급 이사회에서 그를 외면했고 그의 해임안은 단 10분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0시 15분, 미국에서 유학 중인 아들에게서 짧은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부끄럽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30년간 피땀으로 일군 제국과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족, 그 모든 것이 단 48시간 만에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텅 빈 회장실 의자에 홀로 앉은 정 회장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어떻게 이 나락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잃은 정 회장은 마지막 인사를 건네기 위해 민지와 할머니 김복순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변두리의 낡은 임대 아파트. 금방이라도 벗겨질 듯한 페인트 칠이 된 복도를 지나자 녹슨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 회장은 좁고 어두운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살았던 강남의 펜트하우스와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구석의 작은 교저상을 닦아 차가운 보리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 회장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기묘한 평온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액정에는 금이가 있었고 뒷면은 달아 반질반질했습니다. 회장님, 사실 그날 밤에 민지가 무서워서 저한테 전화한다는 게 실수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그냥 아이 장난인 줄 알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목소리가 정 회장의 꺼져가던 심장에 다시 불을 지피는 불씨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낡은 스마트폰 안에는 제국을 뒤흔들 폭탄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대화 녹음이 아니었습니다. 박 부사장과 아내가 나눈 전체 계획, 즉 싱가포르 헤지펀드에 회사 지분 51%를 넘기는 구체적인 조건, 성공 시 박 부사장과 아내의 스위스 비밀 계좌번호 07988542310으로 입금될 5천만 유로, 그리고 실패 시를 대비해 준비한 횡령 혐의 조작 시나리오까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약하고 힘없어 보였던 청소부의 손에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쥐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정 회장은 녹음 파일을 듣는 내내 선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의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는 즉시 평생의 인맥을 총동원해 최고의 변호사와 사설조사팀을 비밀리에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녹취록을 바탕으로 밤낮 없이 역추적에 나섰고 퍼즐 조각들은 경악스러운 속도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 헤지펀드의 실체, 스위스 비밀 계좌의 존재, 그리고 언론 매수를 위해 오고 간 돈의 흐름까지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복수를 위한 무대는 완벽하게 차려졌습니다. 정 회장은 주요 언론사에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겠다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박 부사장과 아내는 자신들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보기 위해 가장 앞자리에 앉아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의 공기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천둥 번개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단상에 선 정 회장의 모습은 불과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했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 침묵은 장내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30년 경영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진실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장 전체에 설치된 거대한 스피커에서 치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한 아이의 겁에 질린 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모두에게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걸로 계약식 영상을 조작하고 와인 한 잔으로 심장마비처럼. 박 부사장과 정 회장 아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오자 축배를 들 준비를 하던 두 사람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내는 얼어붙었고 시간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당황한 박 부사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음모야! 박 부사장의 광기 어린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 회장 뒤의 거대한 스크린에 다음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싱가포르의 한 헤지펀드와 맺은 이면 계약서 전문이었습니다. 회사 지분 51%를 단돈 100만 달러에 넘긴다는 충격적인 내용 아래 박 부사장과 정 회장 아내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자 스위스 은행의 계좌 명세서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계좌 소유주 이름 옆에는 두 사람의 여권 사진이 나란히 박혀 있었고 바로 어제 날짜로 5천만 유로, 한화 약 700억 원이 송금된 거래 내역이 붉은 글씨로 찍혀 있었습니다.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살인 미수, 횡령 혐의 주장, 그리고 회사를 통째로 팔아넘기려 한 배임 혐의까지. 하나의 폭로가 다음 폭로를 물고 늘어지며 그들의 모든 가면을 잔인하게 벗겨냈습니다. 정 회장의 아내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실신했고 박 부사장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불가능해. 나는 말만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자회견장 뒷문이 활짝 열리며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어제까지 대한민국 경제를 주무르던 두 사람은 이제 차가운 수갑을 찬 채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했습니다. 불과 10분 전까지 모든 것을 가졌던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박 부사장과 정 회장의 아내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부와 명예는 단 10분 만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법의 심판은 빠르고 엄중했습니다. 재판 결과 그들은 살인, 미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무기징역에 가까운 주명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이름은 이제 사회에서 가장 추악한 범죄자의 대명사로 낙인 찍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반전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아버지를 부끄러워한다던 정 회장의 아들은 사실 이 모든 음모의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박 부사장 사이를 오가며 회사의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아버지의 횡령 혐의를 조작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핵심 공범이었습니다. 믿었던 아들마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정 회장은 법정 증인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낡은 과거와의 완전한 작별을 구하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정 회장은 다시 회장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민지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묵묵히 건물을 청소해온 김복순 여사를 재단의 이사장으로 추대하고 자신은 평생 후원자로 남기로 했습니다. 그는 수천억 원을 호가하던 청담동의 화려한 펜트하우스를 처분하고 민지와 김 여사가 사는 동네에 작고 소박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어느 따스한 저녁, 세 사람은 아파트의 작은 베란다에 나란히 앉아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에게는 칼날 같은 배신을 당했지만 진심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을 얻은 것입니다.
정 회장은 옆에서 제잘거리는 민지의 작은 손을 잡으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빼앗긴 것을 되찾는 복수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붉은 넥타이가 시작했던 끔찍한 비극은 역설적이게도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하며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의 손에는 주식이나 계약서 대신 민지가 서툰 솜씨로 그려준 세 사람의 행복한 웃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자리 잡은 민지 장학재단은 벌써 수십 명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선물하는 희망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재단 사무실 한편에 마련된 작은 도서관에서는 매일 오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 회장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서툰 인생 상담을 해주는 넥타이 할아버지로 불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냉철함 대신 온화하고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사장 명패가 놓인 책상에 앉은 김복순 여사는 더 이상 청소 카트를 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재단의 살림을 책임지며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과 부모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따뜻함은 재단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민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어두운 복도 구석에서 할머니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밝고 깨끗한 새집과 원하는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아이는 재능의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특히 그림에 뛰어난 소질을 보여 최근에는 전국 어린이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상 작품의 제목은 나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낡은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환하게 웃는 할아버지와 따뜻한 스웨터를 입은 할머니,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재단 사무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려 방문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정 회장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벌가의 스캔들을 넘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사회적 교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혈연이 아닌 진심과 신뢰로 맺어진 관계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정 회장은 도서관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민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붉은 넥타이는 이제 그의 옷장에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가슴에는 세상 그 어떤 명품보다 값진 한 아이의 순수한 사랑과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룬 그 어떤 성공보다도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소녀의 순수하고 용기 있는 한마디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고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렸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때로 진실의 목소리가 가장 작고 연약한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정윤호 회장은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즉 진심 어린 관계와 조건 없는 믿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를 구원한 것은 수십억 원의 자산이나 막강한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민지처럼 작은 경고의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당신은 그것을 무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멈춰서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붉은 넥타이를 매지 않기로 한 정 회장의 선택처럼 말입니다. 진정한 부와 성공은 통장 잔고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이야기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을 구해준 작은 목소리,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건넸던 진심 어린 경고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는지도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